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19년 2월 21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목요일이고 지금 이제 지수가 반등이 충분히 들어와서 살짝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조정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는 2차전지 장비 대장주 파워로직스 이 수익 스토리를 보면서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보겠습니다. 저축가 연수님 수익자랑 게시판에 이제 올려주셨고요. 파워로직스 한 4,190원 정도 평단이 우리 회원들보다는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리딩 계좌 보니까 한 4,6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제 회원 평균이 제 생각에는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은 들고 계실 거라고 봐요. 회원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 말고는 절반 이상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움직이는 파동이 100% 파동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밸류로만 봐도 한 지금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 30%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포지션을 봐야 되겠지만 2021년도까지 2차전지 장비 그쪽에 이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면 한 150% 정도? 30%에서 1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중은 이제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를 해가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 어떤 종목들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밸류상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2,900억인데 이게 2020년도 가이던스가 보면은 한 4,400억 이익단위 400억 이상 이제 보통 잡혀 있어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냐 쇼크가 나올 거냐 이 가이던스라는 건 항상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1년도에 보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가 수주가 될 거예요. 자, 소재 장비 이 장비가 2차전지 장비가 이제 2차전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전기차가 2021년도부터 굉장히 유럽 차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생산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21년도부터 시장에 내놓겠다 라는 계획 발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전기 자동차를 대량으로 내놓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장비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제 나오는데 계속 확대를 해서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에서 이제 주가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차전지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공급량이 이 수요보다 더 늘어날지 이게 늘어나는 폭이 작으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익이 계속 확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2021년도까지는 이익의 확장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2차전지로 보면 이쪽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탑이에요. 전 세계 탑이기 때문에 결국은 2021년도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제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큰 폭으로 늘어나고 할지는 이제 추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2021년도에 폭발적으로 실적이 늘어난다.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부품은 이제 미리 땡겼어야 되겠죠. 한 2020년도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적정 가치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이 적정 가치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당연히 오버돼서 밸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까지 넘어서게 되면 22,000원에서 25,000원 구간치까지도 올 수 있고, 또 2021년도에 이익단이 만약에 늘어난다 라는 구간들이 오면 적정 가치가 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면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빵으로는 2020년까지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2019년이니까 장비 기업들은 지금 이제 초잖아요. 초니까 2020년 하반기까지 보면 한 30개월 이상은 30개월이 그래 30개월 정도 봐줄 수 있겠지만 한 20개월 이상은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겠구나. 그러면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먼저 보여주면서 주가가 먼저 퍼포먼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먼저 실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주가가 미리 움직인다는 거는 대장 흐름으로 볼 수가 있죠. 대장주들은 보통 버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종목이 뭐 2만원 넘어가는 구간까지 나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4,000원 구간대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곱하기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조금 챙기고 갈지 그냥 끌고 갈지는 거기 이제 자기 판단에 맞게 하는 거고. 과거에 보면 바닥에서 박박 기는 8년 중에 5년이 기회가 왔었다. 이렇게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물량을 모아가는 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오래 기는 게 좋겠죠. 바닥에서.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미래 성장성.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매집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가진 걸 들고 수익을 내면서 수익 확정하는 포지션이 있으면 이렇게 매집하는 포지션도 연동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막 1200원 구간부터 여기에서 이제 이게 10배 파동이 한번 나왔죠. 2008년도에 이게 뭐 있었어요? 리먼 사태 있었으니까. 주가가 그러니까 적정 밸류보다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까지 빠지니까 이게 그 자리를 되돌리면서 빠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2008년도에. 그래서 10배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보면 여기에서 10배가 나온 다음에 곱하기 10 나온 다음에 거의 10년을 쉬어줬죠. 10년. 이 구간이 이제 매집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 막 적자로 돌아서고 뭐 안 좋은 그림들이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전기차라는 시장이 보여지는 순간부터 이거를 좀 더 빨리 본 사람이 있을 거고 좀 더 더디게 본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구간에는 이렇게 매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현실화되면은 이제 이익이 높아지고 진짜 밸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빠져요. 왜? 기업 가치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치를 반영을 해서 움직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질 않는다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여기서 팔았다가 예를 들어서 모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은 구간에 모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튀어주면 파는 거예요.
매도를 보겠죠. 그리고 내려와주면 다시 매집.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 이게 가치 반영. 가치 반영을 하게 되면 움직이죠. 여기에서 매도를 해도 돼요. 근데 매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OX가 다 맞는 거예요. 매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움직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현실 자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거는 이제 버블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과 가치 반영이 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반영이 되는 것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제 움직일 때는 이 자리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 이렇게 가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적정 구간이 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매집을 해놓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서 냅두는 거예요. 주가가 움직일 때까지.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지 않을 그런 안전성들을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 움직일 때마다 기회가 오는 거고 물량이 계속 수익이 쌓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치가 반영된 기업들은 가치가 반영되고 그런 기업들은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포지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고 나오는 포지션을 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팔고 나오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팔고 나오면 안 되는 포지션이다. 이거는 끌고 가는 포지션이다. 그래서 이익이 진짜 많이 나고 주가가 많이 움직였을 때 좋은 뉴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매도 포지션이 오는 거예요. 소문 안 난 종목들은 요래서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고 또 편하게 보유를 해갈 수 있다는 거죠. 2021년도까지는 2차전지, 소재, 장비 기업들이 초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치로 봐야 돼요. 자, 소재 기업들은 지금 저평가된 기업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장비 기업이랑 이거 놓고 봤을 때 장비 기업들은 별이 3개면 소재 기업들은 별이 1개밖에 안 돼요. 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익이 확장되는 폭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거야. 이 상승 여력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장비 기업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이제 슬슬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편입을 안 했다 그래도 후발주라든가 지금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막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하고 하고 있고 이 산업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매출이나 이익단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는 거지. 반면에 소재 기업들은 이익단은 당연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그만큼의 주가 반영을 다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종목 중에 살 종목들이 뭐 한 2개,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장비 기업들은 10종목 중에 살 종목들이 8종목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그래서 보라는 거거든. 소재 기업들도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섞어주면 좋겠죠. 근데 장비 기업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2021년 이제 유럽의 대형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쏟아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게 뭐냐면 2021년도에 전기차가 쏟아지면 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전기차를 만들려면 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자 소재라든가 장비 자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소재를 확보를 해놓겠죠. 이 소재 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소재를 미리 끌어다가 장비 기업들을 이제 확보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비를 찍어서 파는 시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럼 이 장비를 전기차 완성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장비 계약을 이제 수주 계약을 해야죠. 그래서 요번에 보면 발표된 게 보니까 뭐 100조 얘기가 나왔죠. 2차전지. 수주액이 한 100조 정도 된다. 그럼 연에 한 30조 정도면 이건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전 산업군의 이익을 한 40%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자, 반도체가 1년에 지금 한 70조 정도 벌어요. 근데 이번에 이익이 좀 낮아져서 한
2018년도, 19년도는 이제 하반기부터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한 50조, 60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 수출 규모에서 한 40%를 차지해요. 근데 2차 전지가 30조다? 이거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하는 규모에서 한 20% 이상을 2차 전지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건 엄청나게 좀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반영되지 않은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탑픽 중에 탑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은. 자, 전기차를 만들려면 일단 2차전지 소재를 소비를 해서 2차전지 장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 장비를 소비를 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PER이 이익이 지금 확실히 늘어나 있지 않은 구간에서 지금 한 10배 정도 돼요. 평균 우리나라 밸류로 봤을 때 12배 정도가 평균이라고 봤을 때 아직도 마이너스 15% 정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주가는. 그쵸? 근데 이익이 확실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이 3사는 거의 확실하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나는 확실한 걸 선호한다. 그러면 이제 2차전지 배터리 3사를 사는 거예요.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갖고 지금 50불, 60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유가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삼성 SDI나 LG화학 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포트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힘들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두 기업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관점으로 봐서 이제 그 밸류 공부, 이제 밸류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의 운영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기업들은 결국은 장비를 받아서 배터리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장비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배터리 기업들이 나중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나 같으면 지금 둘 다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비 기업들이 움직일 때 배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예를 들어 이걸 팔았는데 이걸 살 수가 없는 자리면, 장비 기업도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사고 배터리를 같이 사놨어요. 그러면은 요건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건 빨리 움직여. 그럼 이거는 팔고 매도, 그리고 이거는 보유할 수 있잖아요. 요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움직일 거니까 나중에 사야지. 요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2차전지 배터리를 소비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일단 발표된 게 엄청나게 대량이다, 이 물량이. 그런데 이만큼의 물량을 여기에다 공급하는 이제 장비라든가 배터리 수요가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주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전체 수주액이.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유럽에다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짓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그널이라는 거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역 분쟁 할아버지가 와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거의 과거에 우리가 2017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5G는 이건 무역 분쟁 할아버지가 오든지 말든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2018년도, 2017년도에서 2018년도. 2018년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움직였어야 되거든, 주가가. 근데 그때 못 움직였던 이유는, 그러니까 미리 버블을 만들어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 움직였던 이유는 이때 2018년도에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살 수 있는 기회가 1년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를 찍고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해도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무역 분쟁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이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경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죠. 뭐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이거 투자를 진행을 안 하면 벌금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든지 말든지 무조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무조건 여기서 이익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전기차 시장의 40% 이상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자국 기업 살리겠다고 150kg, 500kg까지의 배터리 생산업체에 비용 지원을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때요? 150kg에서 500kg, 그러니까 1회 충전. 1회 충전에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리, 주행거리.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이제 지금 보면 배터리가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300에서 500km까지 이제 1회 충전에 갈 수 있는 배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요것들만 쓰겠죠. 150km 가고 이런 것들은 안 쓸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들도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기술력이 처지는 기업들은 이제 줄도살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으면 되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면 돼요. 1회 충전에 300km, 5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나오는 배터리만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게 중국에서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그동안은 지원을 전부 다 해줬는데 이렇게 기술력이 되는 기업들만 지원을 해줘요. 그럼 중국 기업 중에는 중국이 전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에. 근데 이 배터리를 다 받아갖고 이 수요를 공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배터리만 써갖고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국 기업들은 여기에서 수혜를 크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지원이 끊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교대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기술 싸움인데 이 기술력이 2차 전지는 한국이 세계 탑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고 이미 유럽에서는 거의 뭐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쪽에서는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다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할 거냐 넘칠 거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량을 많이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제 찍어내고 이 전기차가 이제 수요자,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체 자동차의 99%가 내연기관이에요. 내연기관 차예요. 그러니까 막 기름, 경유, 휘발유 경유 써갖고 가는 차가 99%고 지금 1%가 전기차인데 자, 이 1%가 못해도 앞으로 20, 30년 안에는 그러니까 10년 저는 이제 10년 안에 한 30%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이제 뭐 한 10%, 20%는 이제 뭐 10%는 이제 뭐 수소차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버스나 뭐 이제 대중교통 요런 쪽이 아마 시장을 좀 차지를 할 것 같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전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 짓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민간 투자가 힘들어서 이게 막 충전소를 많이 보급하기가 힘들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거 민간 투자 유치한다 그러면은 나라 줬다 돈 때려 박어 이거. 그 충전소 설치하는데 돈 들어봐야 얼마나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은 되게 많은데 그럼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제 뭐 법 제한 뭐 하면 이제 세금 많이 뜯고 할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뜯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프라가 빨리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잡아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소비 물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수요는 일단 확실하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포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물량이 많이 들어가도 전세계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로 만약에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소재 기업들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등을 하는데
이제 뭐 장비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은 이 소재를 엄청나게 소비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지들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봤을 때는 소재 기업들이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라든가 밸류 같은 거 보면 장비 기업들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소재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는데 상승 여력이 많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고. 전 세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탑5 중 5개 기업. 이제 LG와 5개 중에 3개 기업. 삼성 SDA, SK 이노베이션. 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내가 찾아내지 못하겠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런 거 매집해가면 됩니다. 한 1, 2년.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쯤 한번 챙기고, 내가 챙긴다는 거는 원금 이상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해서 이제 원금 이상 회수를 한 다음에 2021년 초든지 뭐 22년이든지 2020년 말이든지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장기 투자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세 기업들은. 내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사지 마세요. 이거 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에다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네. 이거 사지 마세요. 지금 엄청 비싸고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영상에 보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시고,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래서 장비 기업들은 저는 일단 결론은 그러니까 좋게 보여진다. 이런 데에서 많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여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100% 수익 구간입니다. 100%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사는 건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 수익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50% 수익만 나면 자 초과 수익이 복리를 입어서 100% 수익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보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사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50% 먹자고 진입하는 거는 안 좋다. 지금 싼 종목도 많으니까 싼 종목들 사라는 거죠. 파워로직스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종목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려면 5,000원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 올 것 같은데, 이 구간까지는 앞으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근데 많기 때문에 막 너무 여기저기 뭐 뉴스 따라다니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올라가지고 뭐하고 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리포트고 뭐 뉴스가 엄청나게 나올 거야, 이 종목도. 그럼 이제 그때는 늦은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주가 흐름이 보여지고, 물론 우리가 이 대장주도 갖고 있구나. 예를 들어 소재에서는 놓쳤어요. 그래서 저축가 연습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회원분들도 지금은 한 7~80% 수익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끌고 가면 된다고 봅니다. 막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소재 기업들은 다 놓쳤어요. 그래서 아예 쳐다도 안 봤죠. 자, 장비 기업들은 이제 저는 이제 대장주를 잡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제가 추적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죠. 또 우리 지금 이 파워로직스 말고 또 한 70% 수익 중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검사장비 기업. 자, 2차전지 검사장비 기업. 그러니까 그런 종목과 이 종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종목은 이제 70% 수익 구간인데 파워로직스보다는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밸류가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거의 다 왔어. 적정 가치까지 다 왔고, 이 파워로직스 이 종목은 아직 적정 가치까지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진짜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주들 이제 움직임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기회가 많다. 이 기회를 잘 찾아볼 수 있는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장비주들이나 요런 쪽에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고 코멘트를 드리고 종목이 이제 나가는 것들을 잘 모아가 보시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5G 요 이제 후발로 이쪽 섹터 분들이 우리 포트에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G 같은 경우는 30%에서 지금 한 100%까지 수익 구간인 종목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에 잡아놨던 게. 그럼 요렇게 있는 종목들도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비커스 보면 5G도 유비커스가 100% 왔을 때 자, 오이솔루션하고 유비커스 홀딩스는 30% 수익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다 시간 지나니까 이거 올라와서 이거 마치잖아요. 수익단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 수익 구간 뭐 이렇게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 수익 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근데 이제 5G는 이제 신규 편입은 늦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규 편입하는 것들은 요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라고. 지금 신규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 회원분들 이거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 왔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